여기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칼잡이라 불리던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건 수술도가 아니라 반쯤 비어있는 소주병뿐입니다. 인천항 근처 낡은 컨테이너 사이로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드는 밤이었습니다. 성진은 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웅크리고 있었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는 성모병원 역사상 최연소 흉부외과 과장이었습니다. 그가 집도한 수술만 수천 건, 사망률 0%에 도전하던 천재 의사였죠.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정의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병원장이 제약회사와 결탁해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을 고발했다가 도리어 마약 투약 의사라는 누명을 쓰고 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부모님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성진은 도망치듯 이 부둣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성진이 거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던 그때였습니다. 근처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외면했겠지만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처량한 운명이 우는 소리 같았죠. 쓰레기 봉투를 들추자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황구 한 마리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피부병으로 진물이 흐르고 한쪽 다리는 누군가에게 맞은 듯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어요. 죽어가는 짐승의 눈과 죽고 싶어하는 인간의 눈이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너도 버려졌구나. 나처럼. 성진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그는 소주를 자기 입에 털어넣는 대신 낡은 수건에 적셔 개의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에 씻어낸 면발을 건네자 녀석은 힘겹게 혓바닥을 내밀어 받아 먹었죠. 여러분, 이 만남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를 뒤흔들 거대한 복수국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성진은 녀석에게 루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수술할 때 눈을 확대해주는 돋보기처럼 세상의 진실을 자세히 보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루페를 데려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진과 함께 인력시장에 나갔던 루페가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비명을 지르듯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남자의 가랑이 사이를 머리로 들이받았죠. 이 개새끼가 왜 이래? 저리 안 치워? 남자가 발길질을 하려던 순간 성진은 루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녀석의 코는 남자의 가슴 부위 근처를 쉴 새 없이 킁킁거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성진의 머릿속에 의학적 데이터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제가 잠시 좀 봐도 될까요? 성진은 남자의 안색을 살폈어요. 눈은 황달 증세로 탁했고 최근 급격히 살이 빠진 듯 입고 있던 옷은 마치 빌려 입은 것처럼 헐렁했습니다. 최근에 대변 색깔이 검거나 오른쪽 윗배가 묵직하지 않으셨어요? 남자는 당황하며 멈칫했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요즘 좀 불편하고 피곤하긴 했는데. 성진은 남자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선명한 황달기. 루페는 남자의 몸에서 풍기는 미세한 암세포의 휘발성 유기화 합물 냄새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후각보다 수천 배 뛰어난 천재견의 능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당장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간암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미친놈 보듯 성진을 밀치고 떠났지만 일주일 뒤 그는 인력시장에 나타나 성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형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병원 갔더니 이기랍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죽을 뻔했대요. 성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루페는 병의 냄새를 맡는 개였습니다. 누명을 쓴 천재 의사와 병의 특정 화학물질의 냄새에 반응하는 천재견. 이 기묘한 콤비가 이제 세상의 꼭대기를 향해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자신들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병원장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성진과 루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 남동공단 뒤편 쪽방촌 골목. 여기는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가는 사람들. 성진은 이제 이곳 사람들에게 개선생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머니 좀 봐주세요. 새벽 4시 성진의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죠.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세요. 피까지 나오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성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루페를 데리고 따라갔습니다. 비좁은 쪽방.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헐떡이며 누워 계셨습니다. 루페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더니 할머니의 가슴 부근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진을 돌아보며 낮게 지속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 으르르. 이건 공격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음이었죠. 성진은 루페를 진정시킨 후 할머니를 찬찬히 관찰했습니다. 먼저 눈빛. 눈동자가 약간 함몰되어 있고 핏기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을 확인하니 곰봉지 증상이 보였습니다. 만성 저산소증의 신호였죠. 할머니,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게나. 담배 피우셨어요? 40년 넘게 피웠지. 근데 작년부터 끊었어. 요즘 체중이 많이 빠지셨나요? 한 달 사이에 5kg는 빠진 것 같아. 성진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쓰던 그의 손때가 묻은 리트만 청진기. 등 쪽에 청진기를 대고 심호흡을 시켰습니다. 크게 숨 들이쉬세요. 이제 내쉬세요. 폐음이 한쪽에서 약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포음이 섞여 있었죠. 성진은 손가락으로 할머니의 목을 촉진했습니다. 쇄골 위쪽 림프절이 딱딱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루페는 여전히 할머니의 가슴 왼쪽 부분만 집중적으로 킁킁거렸습니다. 성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합니다. 폐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돈이 어디 있어야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뭔가. 병을 알면서도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봐야 하나.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랜만에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맞으세요? 민준아, 나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니? 전화를 받은 건 김민준, 성진의 제자 중 유일하게 아직도 연락이 닿는 레지던트였습니다. 환자 한 분 좀 조용히 입원시켜줄 수 있어? 비용은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교수님, 그게 지금 병원에서 교수님 얘기만 나와도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예요. 제가 도우면. 알아. 내 입장 어렵게 만드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지금 안 움직이면 죽어. 전화 너머 긴 침묵.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앰뷸런스 보내겠습니다. 그날 이후 성진과 루페의 소문은 쪽방촌을 넘어 인력시장, 노숙인 쉼터, 심지어 공단 노동자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게 데리고 다니는 신이가 있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병을 찾아준대. 글쎄, 그 개가 냄새만 맡고서 어디가 아픈지 알아낸다지 뭐야. 일주일 만에
성진은 하루 평균 10명씩 환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항상 같았습니다. 루페의 반응. 이어서 성진이 관찰. 그 다음 문진과 촉진. 그리고 진단. 루페가 한 남자의 복부 오른쪽을 집중적으로 킁킁거렸을 때 성진은 그 부위를 눌러보고 공막, 즉, 눈 흰자의 황달을 확인한 후 간 질환을 의심했습니다. 루페가 또한 여성의 발 쪽에서 계속 맴돌 때 성진은 발가락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것과 과도한 갈증 증상을 확인하고 당뇨병을 진단했습니다. 성진은 모든 환자를 김민준에게 연결했고 민준은 묵묵히 환자들을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조용히 계속될 리 없었죠. 강성진 씨 맞으시죠? 어느 날 오후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성진의 컨테이너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조사팀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성진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 상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신고인데요. 사실입니까? 저는 진단만 했습니다. 치료는 안 했어요. 진단도 의료행위입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루페가 갑자기 조사관 중 한 명에게 달려가 바지를 살짝 물더니 그의 다리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가 왜 이래? 루페, 이리 와. 성진이 루페를 제지했지만 루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의 발목과 종아리를 계속 킁킁거리며 낮게 끙끙거렸습니다. 성진은 루페의 행동을 보며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저 반응, 저 사람에게 말초 부위에 문제가 있는 건가? 성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관님 실례지만 제가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거요? 신발 좀 벗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한 번만요. 조사관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동료의 눈치를 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성진은 조사관의 발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발톱이 두껍고 변색되어 있었고 발가락 사이에 작은 상처가 있었는데 딱지가 제대로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가볍게 눌러보니 부종이 느껴졌습니다. 조사관님, 혹시 요즘 목 자주 마르시죠? 그리고 소변 자주 보시고 피로감 심하지 않으세요? 조사관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발 상처 보세요. 잘 안 아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종도 있고 혈당 체크 안 하신 지 오래되셨죠? 동료 조사관이 얼른 가방에서 혈당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을 찔러 혈당을 재자 숫자가 떴습니다. 286. 정상 공복 혈당의 거의 3배. 이게 어떻게? 조사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성진은 루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치료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병원 가세요. 이 정도면 당장 내분비내과 가서 약물 치료 시작하셔야 해요. 발 상처 그냥 두면 당뇨발로 진행됩니다. 조사관은 한참을 성진을 바라보다가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경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조용히 행동하세요. 다음엔 못 봐드립니다. 그들이 떠난 후 성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루페야, 넌 진짜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루페는 꼬리를 흔들며 성진의 손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날 고발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날 밤 성진은 민준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조심하세요. 병원에서 교수님 소문 듣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성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컨테이너 밖에서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최신형 벤츠 S클래스. 차에서 내린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피곤해 보였죠. 루페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경계의 으르렁거림이 아니었어요. 마치 애절한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한의료그룹 부회장 강도윤. 성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의료그룹이라면 전국 15개 병원을 거느린 재벌 병원그룹이었죠. 무슨 일로? 당신께 정말 병을 찾아낸다는 게 사실입니까? 소문으로 듣고 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성진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포착했습니다. 미세한 떨림, 불안. 루페는 계속 도윤 주위를 맴돌며 킁킁거렸습니다. 특히 그의 머리 쪽에 집중적으로 반응했죠. 성진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몸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없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처져 있었습니다. 안검하수의 초기 증상, 그리고 말할 때 살짝, 정말 살짝 왼쪽 입꼬리가 덜 올라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해봐도 될까요?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1분이면 됩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진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제 손가락 끝을 따라 눈동자만 움직여 보세요. 고개는 고정하시고요. 손가락을 좌우, 상하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왼쪽 위쪽으로 시선을 돌릴 때 도윤의 눈동자 움직임이 미세하게 느렸습니다. 성진은 손전등을 도윤의 눈에 비췄습니다. 양쪽 동공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왼쪽이 약간 더 컸습니다. 부회장님, 실례지만 손 좀 앞으로 쭉 펴보시겠어요? 눈 감으시고요. 도윤이 두 팔을 앞으로 뻗자 왼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성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회장님, 뭡니까? 요즘 두통 있으시죠? 특히 아침에 심하지 않으세요? 도윤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가끔 시야가 흐릿하거나 어지러움 느끼시죠?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성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확실한 건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뇌종양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뇌하수체나 그 근처 부위일 가능성이 높고요. 도윤은 한참을 성진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비웃었습니다. 뇌종양? 걔가 킁킁거린다고 뇌종양을 진단한다고요? 걔는 신호만 줬습니다. 진단은 제가 한 겁니다. 안검하수, 동공 크기 차이, 안구운동 장애, 그리고 부회장님 말씀 안 하셨지만 표정만 봐도 두통에 시달리고 계신 게 보입니다.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당신 말이 맞는지. MRI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증명하란 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진은 그 목소리에서 느꼈습니다. 두려움. 이 남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검사 받으셨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MRI 필름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진이 필름을 꺼내 휴대폰 불빛에 비춰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뇌하수체 부근에 3cm 크기의 종괴, 주변 조직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만난 두 생명,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이고 살아가는 재벌 후계자. 이 세 존재가 엮이는 순간 대한민국 의료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날 살릴 수 있습니까? 성진은 필름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면허정지 상태입니다. 수술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사람 살리는 흉내를 내면서. 저도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러고 사는지. 도윤과 성진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루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우리 병원 VIP 진료센터로 들어오십시오. 시크릿 닥터로요. 당신 신분은 제가 보장합니다. 대신 날 살려내세요. 그리고 성모병원 무너뜨리고 싶지 않습니까? 성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성모병원을?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죽인 게 그 병원이거든요. 대한의료그룹 본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솟아있는 30층 규모의 초대형 병원. 로비부터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천장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병원이라기보다 고급 호텔에 가까웠죠.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서 당신은 대외적으로 컨설턴트 강성진입니다. 의사 아닙니다. 옆에 선 도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VIP 환자들 건강 상담만 해주면 됩니다. 진단만 하고 치료는 우리 의료진에게 넘기세요. 절대 직접 처방하거나 수술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7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복도는 호텔 스위트룸처럼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이 아니라 프라이빗 스위트라 불리는 이곳은 하루 입원비만 500만 원이 넘었죠. 재벌, 정치인, 유명 연예인들이 이용하는 공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돈보다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정밀검사 예약 3달 기다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신과 그 개가 10분 만에 문제를 찾아내면 그게 이들에겐 수억 원의 가치입니다. 성진은 복도 끝 작은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의자, 그리고 간단한 진찰 도구들. 루페는 성진 발밑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첫 환자는 30분 후에 옵니다. 준비하세요. 도윤이 나가려던 순간 성진이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수술은 언제 하실 겁니까?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건 당신이 여기서 가치를 증명한 다음에 결정하죠. 전 아직 당신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차갑게 문이 닫혔습니다. 30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수트, 롤렉스 시계, 여유로운 미소. 안녕하십니까? 소문 들었습니다. 걔가 병을 찾아낸다고요? 흥미롭네요.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 대명건설 부회장 최태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항상 정상인데 요즘 뭔가 찝찝해서요. 루페는 남자를 보자마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가 킁킁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루페는 남자의 목 부근에서 계속 맴돌며 낮게 끙끙거렸습니다. 성진은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안색은 양호했습니다. 눈빛도 또렷하고, 하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부회장님, 혹시 목소리가 예전보다 쉬거나 갈라지진 않으셨나요? 아, 그거요? 요즘 회의가 많아서 목 좀 쓴 것 같긴 한데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2달 정도?
성진은 루페가 반응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갑상선 부근. 제가 목 좀 만져봐도 될까요? 그러시죠. 성진은 남자의 목 양옆을 조심스럽게 촉진했습니다. 갑상선 왼쪽 옆에 작은 결절이 만져졌습니다. 크기는 1cm 정도. 단단하고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부회장님, 최근에 갑상선 초음파 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작년에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촉진 결과로는 갑상선 결절이 의심됩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절이요? 안 말하는 겁니까? 확진은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예후가 아주 좋은 암입니다. 남자는 잠시 멍하니 성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예약 잡아주십시오. 그날 하루 성진은 5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루페의 반응, 성진의 관찰력, 뒤를 이은 놀라운 결과들. 50대 한 여성 재벌 부인에게 보인 루페의 가슴 쪽 반응으로 유방암 초기 발견. 40대 남성 국회의원에게선 다발성 대장용종의 발견으로 암 전 단계에서 바로 치료 시작. 30대 여성 배우에게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루페. 그것은 심리적 불안감을 가진 것 이외 건강 이상 없으므로 진단 완료. 소문은 VIP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한의료 VIP 센터에 신의가 있대. 개 한 마리 데리고 다니는데 그 개가 아주 신물이라네. 예약하려면 3달 기다려야 한대. 하루가 끝나고 성진은 진료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루페는 피곤한지 구석에서 스르륵 잠들어 있었죠. 이게 맞는 걸까? 성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반짝이는 강남의 야경. 3년 전 자신이 있던 자리는 저 밑바닥 어딘가였죠. 다음 날 오전, 성진은 예약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위아래로 푸른색 간호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단정한 외모, 부드러운 미소. 안녕하세요. 저는 VIP 센터 수간호사 이지은입니다. 앞으로 선생님 진료 보조를 맡게 됐어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진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루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여자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지은, 3년 전 성진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거짓 증언한 바로 그 간호사. 성진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핵심 인물.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이지은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란 시간, 그리고 수척해진 얼굴과 길어진 머리. 성진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성진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 손은 3년 전 법정에서 위증했던 그 손. 성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증오로.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이지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말했습니다. 오늘 첫 환자분은 10시에 오세요. 제가 미리 준비해 둘게요. 참, 강아지 정말 귀엽네요. 이름이 뭐예요? 루페입니다. 루페? 특이한 이름이네요. 이지은이 루페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는 순간, 컹! 루페가 날카롭게 짖으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지은이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뺐습니다. 어머, 낯을 많이 가리나 봐요. 예, 좀 그렇습니다. 이지은이 나간 후 성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루페가 다가와 성진의 손을 핥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그날 저녁 도윤이 성진을 불렀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 어떻습니까? 첫날 소감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도윤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이지은 간호사 알고 있었습니까? 성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알고 배치한 겁니까? 아니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도윤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지은, 그 여자 3년 전 성모병원에서 일했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있어요. 도윤이 성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모병원과 우리 병원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 다리일 수도 있고요. 성진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직은. 도윤이 담배를 비볐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다 틀어집니다. 참으세요. 그리고 관찰하세요. 저 여자가 왜 여기 있는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수가 쉬웠으면 누구나 하겠죠. 도윤이 성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성진 씨, 우린 같은 배를 탔어요. 전 어머니 원수를 갚고 싶고 당신은 당신 인생을 되찾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감정을 죽여야 합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이 진료실에 도착하자 이지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참, 오늘 특별한 환자분이 오세요. 이지은이 예약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성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한석균, 3년 전 성진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람. 임상시험 조작을 지시하고 성진을 마약 투약 의사로 몰아 파면시킨 장본인. 어머, 선생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성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은이 덧붙였습니다. 이사장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저희 병원까지 오시는 걸 보면 원래 성모병원 내부에서만 진료받으시는데. 그녀가 성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찾아내실 수 있겠죠? 이사장님 병. 성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루페가 성진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진정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수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예고 없이. 성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원수를 살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의 병을 모른 척해야 할까요? 하지만 성진은 아직 모릅니다. 이 만남이 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루페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분 후면 운명의 재회가 시작됩니다. 똑똑, 노크 소리. 성진의 심장이 귀청을 찢을 듯 쿵쾅거렸습니다. 루페는 이미 문 쪽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쪽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한석균, 60대 후반,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걸음걸이, 위압적인 눈빛. 3년 전 법정에서 성진을 내려다보며 냉소했던 바로 그 얼굴.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약간 부어 있었고 안색이 칙칙했습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걔가 병을 찾는다고요? 흥미롭군요. 한석균의 목소리. 3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성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성진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죠.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낮게 깔았습니다. 한석규는 성진을 힐끗 보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성진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었죠. 날 모르는구나. 성진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안도감? 모욕감? 아니면 기회? 루페가 천천히 한석균에게 다가갔습니다. 킁킁. 한석균의 복부 쪽을 집중적으로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로 물러나며 성진을 쳐다봤습니다. 2번 짧게 짖었습니다. 위험 신호. 성진은 한석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몸 상태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석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그리고 가끔 명치 부근이 묵직하고요.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2달 정도 됐습니다. 성진은 한석균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눈밑이 살짝 푸석했고 안검 결막을 확인하니 약간 창백했습니다. 빈혈 증상. 체중 변화는 있으셨나요? 3kg 정도 빠졌습니다. 운동량을 늘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대변 색깔은 어떠신가요? 한석균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검은 편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군요. 성진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검은 변, 상부 위장관 출혈의 신호. 이사장님, 제가 복부 촉진을 좀 해봐도 될까요? 그러시죠. 한석균이 상의를 걷어 올렸습니다. 성진은 손을 그의 복부에 댔습니다. 3년 전 자신을 무너뜨린 이 남자의 몸을 직접 만지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의사야. 지금 난 의사라고. 성진은 명치 부근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한석균이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픕니까? 약간. 불편합니다. 성진은 위 부위 전체를 촉진했습니다. 위 상부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종괴. 성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성진은 손을 떼고 한석균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최근에 위내시경 검사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6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석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이 남자가 죽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그게 복수 아닐까? 하지만 루페가 성진의 다리를 건드렸습니다. 성진은 루페를 내려다봤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의사야. 성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위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석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암? 확진은 내시경,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색변, 체중 감소, 복부 종괴, 촉진 소견으로 봐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석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성진은 그 떨림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쾌감? 동정심? 아니, 둘 다였습니다.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 그건 정밀 검사를 해봐야.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한석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간절함이 섞였습니다. 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촉진 소견으로는 종괴가 꽤 큽니다. 림프절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최소 2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한석균이 뒤로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기세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6개월 전엔 정상이었는데 빠르게 진행되는 타입일 수 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석균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전에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성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니,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석균이 성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성진은 최대한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여러 병원에서 컨설팅을 해서 그러실 겁니다. 그런가? 한석균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일어섰습니다. 검사 일정 잡아주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석균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참, 이지은 간호사. 네, 이사장님. 이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성모병원에서 일할 때 그 사건 기억하나? 마약 투약 의사. 성진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아, 강성진 교수님 말씀이세요? 그럼요, 기억하죠.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됐나? 글쎄요. 소식이 없어서 아마도 어디 숨어 사는 거 아닐까요? 이지은이 무심하게 웃었습니다. 성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석균이 덧붙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병원 분위기가 확 잡혔지. 의사들이 함부로 고발 같은 거 못하게 됐으니까. 잘하신 거죠, 이사장님. 조직은 규율이 있어야죠. 이지은의 대답에 한석균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자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충성심 하나는 확실하니까.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두 사람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성진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로, 굴욕감으로, 무력감으로. 루페가 다가와 성진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온몸이 떨릴 뿐이었죠. 30분 후, 도윤이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었어요. 한석균이 왔다고. 성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암입니다. 아마 2기 이상. 그래서요? 치료하라고 했습니까? 내시경 검사 예약 잡았습니다. 도윤이 성진 옆에 섰습니다. 후회합니까? 진단해 준 거. 모르겠습니다. 성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사람이 죽으면 전속이 시원할까요? 아니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복수는 상대가 고통받는 걸 알 때 완성됩니다. 도윤이 성진을 돌아봤습니다. 한석균, 그 사람 지금 위암 진단받고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걸 빼앗는 겁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마지막엔 진실까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받은 것들을 하나씩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도윤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한석균이 왜 우리 병원에 왔을까요? 성모병원에도 충분히 좋은 의료진 있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도윤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성모병원, 대한의료그룹 간 비밀 MOU 체결, 임상시험 공동진행 계약서, 이지은 간호사 인사교류 발령. 성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두 병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3년 전부터. 그리고 이지은은 그 연결고리 중 하나고요. 도윤이 다음 파일을 넘겼습니다. 신약 임상시험 피험자 명단. 거기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피험자 강미선 사망. 도윤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3년 전 성모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 참여했어요. 한석균이 주도한 그 조작된 임상시험에 성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고발했던 그 사건이 맞아요. 당신이 고발한 그 임상시험 조작 사건이 우리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도윤이 화면을 더 넘겼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임상시험 부작용 은폐 보고서, 사망살해 3건, 인과관계 불명 처리. 어머니만 죽은 게 아니었어요. 총 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인과관계 없음으로 처리됐죠.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그걸 고발하려 했고 한석규는 당신을 제거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경영 때문에 입을 다물었고요. 성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부회장님은 같은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도윤이 성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왜 제가 당신을 찾았는지. 우리는 같은 적을 둔 동지예요. 성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목록.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한의료그룹, 성모병원 공동 임상시험, 항암신약 DH2471 삼상시험, 책임 연구자 한석균, 현재 피험자 47명, 성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 은폐되고 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성진 씨, 우리가 할 일은 2가지예요. 첫째, 한석균을 무너뜨린다. 둘째, 진행 중인 임상시험을 중단시킨다. 어떻게? 한석균의 위암 치료 과정을 우리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비리를 하나씩 드러내고 언론에 제보하고 검찰을 움직입니다. 도윤이 성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이 직접 그 사람 앞에서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제가 성진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살린 사람도 접니다. 라고. 성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복수? 진짜 복수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시작하죠. 성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루페가 짖었습니다. 마치 동의한다는 듯. 복수는 이렇게 정교해집니다.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으로. 성진과 도윤, 그리고 루페. 이 세 존재는 이제 한석균을 향한 거대한 덫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게임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더 큰 플레이어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한석균 이사장님 내시경 검사 일정 잡혔어요. 모레 오전 9시입니다. 제가 검사 보조 들어갈게요.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성진은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똑똑. 오전 8시 30분. 성진은 내시경 검사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루페는 대기실에 남겨두고 왔죠. 검사실엔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쪽이에요. 이지은이 성진을 검사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최첨단 내시경 장비가 갖춰진 방. 대형 모니터 앞엔 이미 소화기내과 과장 박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컨설턴트 강성진 선생이시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박준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한석균 이사장님 검사인데 선생님이 특별히 배석하신다고 해서요. 네,
제가 1차 진단을 했던 환자라서요. 위암 의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촉진만으로 그걸 찾아내시다니 대단하시네요. 박준혁의 말투엔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걸 알아챘지만 무시했습니다. 구시 정각. 한석균이 검사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성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석균은 여전히 성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작하죠. 박준혁이 내시경을 준비했습니다. 한석균이 침대에 누웠고 수면 진정제가 투여됐습니다. 이지은이 한석균의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140에 90, 맥박 78에. 정상입니다. 진정제 들어갑니다. 몇 분 후 한석균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박준혁이 내시경을 삽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한석균의 식도가 나타났습니다. 식도는 정상이었습니다. 위로 들어갔습니다. 위 전정부, 위체부, 정상. 하지만 위 상부 분문부에 다다랐을 때 이런 박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니터에 거대한 종괴가 나타났습니다. 약 5cm 크기의 궤양성 종양.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주변 조직으로 침윤되어 있는 게 명확했습니다. 진행성 위암입니다. 이 정도면 박준혁이 성진을 돌아봤습니다. 최소 3기는 될 것 같은데요. 성진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남자의 몸속. 그곳엔 죽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하십시오. 여러 부위에서. 성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생검겸자로 조직을 떼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성진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좀 더 자세히 봐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요? 위 후벽 쪽. 종양 바로요. 박준혁이 내시경을 조정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그곳엔 작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 자국. 하지만 그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이건 생검 흔적 아닙니까? 성진이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게요. 분명 생검했던 자리 같은데. 근데 이사장님, 최근 내시경 기록엔 생검 이력이 없는데요? 이지은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 검사 때도 생검 안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진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6개월 전 검사에서 정상이었다고? 근데 생검 흔적이 있어? 혹시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으신 적 있나요? 박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석균은 수면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한석균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성진은 박준혁과 함께 판독실로 갔습니다. 확실히 진행성 위암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 나오면 확진되겠지만 박준혁이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6개월 만에 이렇게 커질 수 있나 싶어요. 보통 위암이 5cm까지 자라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은 걸리거든요. 성진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6개월 전 검사 영상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박준혁이 시스템에서 과거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6개월 전 한석균의 위 영상이 떴습니다. 성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같은 위치에 이미 작은 병변이 있었습니다. 약 2cm 크기의 용종 같은 병변. 이게 정상이라고 판독됐다고요? 네, 기록상으로는 경미한 위험 소견이라고만 나와 있네요. 박준혁도 이상함을 느낀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명백히 오진인데요. 성진은 판독 의사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판독에 성모병원 김태형, 성모병원. 성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검사 성모병원에서 한 거였군요.
네, 보니까 6개월 전엔 성모병원에서 검진 받으셨나 봐요. 근데 이렇게 명백한 병변을 놓쳤다는 게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진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5개월 전 이미 병변이 있었는데 정상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3기까지 진행됐다. 이건 의도적인 오진. 누군가 한석균의 위암을 숨긴 겁니다. 하지만 왜? 성진이 판독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이지은과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이사장님 깨어나셨어요. 결과 설명 들으시려고요. 알겠습니다. 회복실로 가는 길에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신가요? 조직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이사장님이 많이 놀라시겠어요. 이지은의 목소리엔 동정심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성진이 물었습니다. 이 간호사님, 성모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김태영 선생님 아세요? 이지은의 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졌습니다. 김태영 선생님이요? 네, 알죠. 소아기내과 교수님이셨어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실력은 좋으셨는데 좀 돈에 밝으셨다고 해야 하나? 이지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VIP 환자들 관리 잘해서 이사장님한테 신임 받으셨어요. 성진의 머릿속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실. 한석규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성진이 들어가자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직 검사 결과는 3일 후 나옵니다. 하지만 성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진행성 위암이 맞습니다. 3기로 추정됩니다. 한석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3기. 수술이 가능할지는 CT를 찍어봐야 알겠습니다.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됐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한석균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엔 정상이었는데 성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6개월 전 검사 때 생검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확실하십니까? 한석균이 성진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성진은 태블릿을 꺼내 6개월 전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병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이라고 판독됐습니다. 한석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그리고 생검 흔적도 있습니다. 누군가 조직을 떼어갔다는 뜻입니다. 한석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태형? 그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 자식이 날 속인 거야. 성진은 한석균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공포,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김태영 선생과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한석균이 성진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왜 그걸 묻습니까? 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정확한 경과를 알아야 합니다. 한석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형? 그 자식이 최근 병원 돈을 횡령한 게 들통났습니다. 제가 해고시켰죠. 언제입니까? 한 달 전입니다. 성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김태형이 한석균에게 복수한 겁니다. 위암을 숨기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든 것. 그럼 지금 김태형 선생은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횡령한 돈 들고요. 한석균이 주먹으로 침대를 쳤습니다. 그 새끼가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성진은 회복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3기 위암 맞습니다. 그런데 성진이 도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 의도적 오진, 김태영의 복수, 한석균의 분노. 도윤은 듣고 나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한석균이 다른 사람 인생 망쳐놨더니 그 사람이 복수한 거잖아요. 우리랑 똑같네요. 그렇죠. 차이가 있다면 도윤이 성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한석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살려놓고 지옥을 보여줄 거니까.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T 검사 일정 잡겠습니다. 전이 여부 확인하고 수술 가능한지 판단해야죠. 수술은 누가 합니까? 성진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루페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성진은 루페를 안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루페야, 우리 뭐 하는 걸까? 루페가 성진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성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성진 씨,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성모병원 김태영, 태국에서 체포됐답니다. 횡령 혐의로. 그래서요? 한석균이 움직였어요. 자기를 배신한 놈 가만 안 둔다고. 근데 재밌는 게 도윤이 웃었습니다. 김태영이 검찰 조사에서 폭탄 터뜨렸어요. 성모병원 비리를 다 털어놨답니다. 성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상시험 조작 건도요? 네.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년 전 당신 사건도 언급했답니다. 한석균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성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입니까?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진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고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성모병원 대형 비리 폭로, 임상시험 조작, 환자 사망 은폐, 무고한 의사 함정 사건 재조명. 뉴스가 터진 겁니다. 성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 센터로 올라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한석균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둘, 정장 차림의 검사들이었습니다. 강성진 씨 맞습니까? 한 검사가 물었습니다. 성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3년 전 성모병원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 요청합니다. 한석균이 성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진이냐? 진료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진과 한석균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3년 만에 재회. 하지만 한석균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성진 씨, 동행 가능하시겠습니까?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진료 끝나고 가면 안 될까요? 예약된 환자들이 있어서요. 검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십시오. 늦으시면 강제 동행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들이 나갔습니다. 진료실엔 성진, 한석균, 이지은만 남았습니다. 한석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익숙하다 했어. 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법정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한석균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설마 정말 강 교수인가? 이지은이 깜짝 놀라 성진을 쳐다봤습니다. 네, 성진 교수님이요? 설마. 그녀가 성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긴 머리, 수염 자국. 하지만 눈빛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성진 교수님이세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진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침묵은 곧 긍정이었으니까요. 한석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썩을 감히 날 속였어? 속인 게 아닙니다. 성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 의사로서 환자를 진찰했을 뿐입니다. 의사? 내가 면허 정지 당한 주제에? 한석균이 비웃었습니다. 넌 이미 끝난 인간이야. 3년 전에 내가 끝냈어. 그 끝냈다던 인간이 이사장님 위암을 찾아냈습니다. 성진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오진도 밝혀냈고요. 한석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김태영이 왜 이사장님을 배신했는지 아십니까? 성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사장님이 그 사람 인생을 망쳤으니까요. 저처럼. 한석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네 자신이야. 쓸데없이 정의감 부리다가 환자 3명이 죽었습니다. 성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작된 임상시험 때문에 그걸 고발하는 게 쓸데없는 짓입니까? 그게 내가 할 일이었어? 조직에 충성하고 시키는 대로 했으면. 의사는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성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중 한 명이 강미선 씨였습니다. 한석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대한의료그룹 회장 부인, 강도윤 부회장님 어머니, 이사장님이 죽인 겁니다. 한석균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건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어. 증명됐습니다.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태영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임상시험 조작 증거, 부작용 은폐 문서, 사망 환자 리스트 다 있어요. 도윤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반가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죠. 한석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 부회장, 놀랐어요? 제가 왜 성진 씨를 여기 데려왔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도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수예요. 아주 천천히, 아주 정교하게 준비한. 이지은이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성진이 이지은을 돌아봤습니다. 3년 전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면서도 몰랐습니까? 그건 이사장님이 시켰다고 다 합니까?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거짓말을요?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진이 돌아섰습니다. 전 지금부터 검찰에 가서 진실을 말할 겁니다. 3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석균이 비웃었습니다. 진실? 지금 와서 내가 뭘 말한들 누가 믿겠어? 믿을 겁니다.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김태영 증언, 이지은 간호사 양심 선언, 그리고 성진 씨 진술. 3가지가 모이면 충분해요. 이지은? 한석균이 이지은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이사장님. 이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3년 전 거짓 증언한 것 이사장님이 시켜서 한 거라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아? 한석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경력도 끝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거야. 알아요. 이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 한석균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꿈이야 뭐야?
성진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눈빛으로 이사장님, 성진이 무릎을 굽혀 한석균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3년 전 제게 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한석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조직의 톱니바퀴일 뿐이다. 함부로 굴면 갈아 끼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누가 갈아 끼워질 차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석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후 2시 성진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루페를 데리고 도윤과 이지은도 함께였습니다. 검찰청으로 가기 전 도윤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시죠? 뭐요? 한석균 치료 안 하기로 한 거요. 성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로서는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으로서는 죽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성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감정 정상입니다. 저도 똑같으니까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조사실. 성진은 검사 앞에 앉았습니다. 성진 씨, 3년 전 성모병원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 임상시험 데이터를 발견했을 때 환자 3명의 사망 기록, 은폐된 부작용 보고서, 한석균에게 보고했을 때의 협박, 그리고 갑자기 터진 마약 투약 혐의. 제 락커에서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마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석균 이사장이 시켰을 겁니다. 저를 제거하기 위해. 증거가 있습니까? 당시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방에서 조사받고 있는 이지은이 보였습니다. 이지은 간호사가 증언할 겁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술해 주십시오. 3시간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성진이 조사실을 나왔을 때 이지은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교수님, 이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성진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성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끝까지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이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 10시 성진은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루페가 피곤한 듯 바로 잠들었습니다. 성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아니요. 한석균, 긴급 체포됐어요. 임상시험 조작, 환자 사망 은폐,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성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성모병원 압수수색 들어갔대요. 검찰이 전면 수사 시작했습니다.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 씨, 도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석균 위암 치료, 우리가 할 겁니다. 예. 검찰 조사 끝나면 석방될 거예요. 보석으로. 그때 우리 병원에서 수술받게 할 겁니다. 도윤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당신이 집도하는 겁니다. 성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요? 면허 정지 상태인데 면허 복권 청원 넣을 겁니다. 당신이 무고하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빠르면 한 달 안에 복권될 거예요. 하지만
성진 씨,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손으로 직접 그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복수예요. 그 사람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게 만드는 거. 성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은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강성진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3년 만에 누명 벗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석균 이사장 치료하실 건가요? 성진은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돌아보니 김민준이었습니다. 성진의 제자. 3년 동안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온 레지던트. 교수님, 정말 교수님이셨네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믿었어요. 교수님이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 성진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그동안 환자들 받아줘서. 당연한 거죠. 교수님이 부탁하신 건데. 민준이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수술하시는 거죠? 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아. 첫 수술 보조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VIP 센터. 성진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성진 선생님 진료 받으러 왔습니다. 뉴스 보고 왔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의사죠.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성진은 압도되었습니다. 루페가 꼬리를 흔들며 환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 환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킁킁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성진은 알았습니다. 루페가 또 누군가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성진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삶을.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 면허 복권 승인. 성진은 편지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사 의사로 돌아온 겁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강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한석균, 다음 주 보석으로 나옵니다. 도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암 3기 수술 동의서. 집도의 강성진. 성진은 서류를 보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 최고의 칼잡이였으니까. 도윤이 성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복수의 칼을 드는 겁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대한의료그룹 본원 수술실 복도. 성진은 수술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에 입는 수술복. 3년 만에 잡게 될 메스. 그리고 3년 만에 마주하는 자신. 교수님. 뒤에서 김민준이 불렀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환자 마취 들어갑니다. 성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겠어. 수술실 앞 대기실. 한석균이 수술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3일째.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장님. 성진이 다가갔습니다. 한석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성진. 한석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날 수술하는 거냐? 네. 왜? 한석균의 목소리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날 죽이려고? 성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선택권은 이사장님께 있습니다. 다른 의사에게 수술 받으셔도 됩니다. 한석균은 한참을 성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병원에서 제일 실력 좋다며?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도윤 부회장이 그러더군. 내가 이 나라 최고의 칼잡이라고. 한석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내가 무너뜨린 놈한테 목숨을 맡겨야 하다니. 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석균이 계속 말했습니다. 성진. 아니, 닥터강. 네. 미안하다. 성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석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일. 내게 한 짓. 다 미안하다. 변명은 안 하겠어. 나 살자고 내 인생 망친 거니까. 한석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부탁이다. 날 살려줘. 성진은 한석균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법정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사람. 이제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빌고 있었습니다. 성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요동쳤습니다. 분노, 쾌감, 동정심,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석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맙다. 오전 7시 수술실 안. 환자가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시작했습니다. 프로포폴 주입 시작합니다. 혈압 120에 80, 맥박 72. 안정적입니다. 마취 깊이 적정합니다. 한석균의 의식이 꺼져갔습니다. 성진은 손을 씻으며 수술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민준, 마취가 의사, 수술 간호사 2명, 그리고 관찰실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도에 들어갑니다. 성진이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장갑을 끼워줬습니다. 메스? 간호사가 메스를 건넸습니다. 성진의 손에 메스가 쥐어졌습니다. 3년 만에 잡는 메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성진은 한석균의 복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절개 시작합니다. 메스가 피부를 갈랐습니다. 정중선 절개. 검상돌기부터 배꼽 아래까지 길게. 피하 지방층을 지나 복막을 열었습니다. 개복 완료. 복강 내 관찰 시작합니다. 성진의 눈이 복강 안을 스캔했습니다. 간, 비장, 대장. 정상. 하지만 위를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종양이 생각보다 큽니다. 위 상부에 주먹만 한 크기의 종괴. 그리고 주변 림프절이 뻣뻣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림프절 전이 확인됩니다. 소망국 쪽 림프절 비대. 민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절제 가능할까요? 성진은 종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혈관 침범 여부, 주변 장기 유착 정도. 가능합니다. 위 전절제술 진행하겠습니다.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성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대망국 쪽 혈관 결찰합니다. 좌위동맥 클립, 우위동맥 클립, 딸깍 딸깍. 혈관이 하나씩 차단됐습니다. 식도 하부 절제 준비. 성진의 메스가 식도와 위의 경계를 찾아갔습니다. GIA 스테이플러. 간호사가 자동 문압기를 건넸습니다. 찰칵. 식도가 절단됐습니다. 12지장 절제 준비. 위의 하부. 12지장과 연결된 부분. 스테이플러. 찰칵. 12지장도 절단됐습니다. 위 적출 시작합니다. 성진의 손이 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 조직과의 유착을 하나씩 박리했습니다. 섬세하게, 정확하게. 림프절 곽청술 동시 진행합니다. 종양 주변 림프절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위 적출 완료. 검체 보내주세요.
간호사가 적출된 위를 조직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건. 식도와 십이지장을 다시 연결해야 했습니다. 문 앞 시작합니다. 성진이 소장의 일부인 공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식도와 공장을 연결하는 섬세한 작업. 한 땀 한 땀. 봉합 시작합니다. 바늘이 조직을 관통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매듭 짓고. 그때였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90에 60. 마취가 의사의 목소리. 맥박 상승. 110회. 성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출혈 확인. 복강 안을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비장동맥 근처에서 스며 나오는 피. 비장동맥 손상. 석션. 민준이 흡입기로 피를 빨아냈습니다. 성진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클립. 빨리. 간호사가 지혈 클립을 건넸습니다. 딸깍. 출혈 부위를 클립으로 물었습니다. 지혈 확인. 바이탈 체크. 혈압 회복 중입니다. 100에 65. 맥박 95회로 안정화. 성진은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계속합니다. 문 앞 재개. 다시 봉합이 시작됐습니다. 한 땀 한 땀.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주변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바늘과 실 그리고 조직만 보였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식도와 공장 문합 완료. 십이지장과 공장 문합 완료. 담관과 공장 문합 완료. 모든 재건이 끝났습니다. 누수 테스트 시작합니다. 성진이 생리식염수를 문합 부위에 채웠습니다. 공기를 주입해 누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기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누수 없습니다. 배액관 삽입합니다. 복강 안에 배액관을 넣었습니다. 수술 후 고이는 혈액이나 체액을 빼내기 위해서 복막 봉합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였습니다. 복막을 닫고 근막을 닫고 피부를 닫았습니다. 피부 봉합 완료. 성진이 메스를 내려놨습니다. 수술 종료합니다. 총 수술 시간 4시간 37분. 손에서 장갑을 벗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민준이 말했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술대 위에 한석균을 내려다봤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의해. 관찰실. 도윤이 성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잘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원수를 살린 기분이. 성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럴 거예요. 인간이니까. 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한석균 살아나면 재판받아야죠. 그리고 감옥 갈 겁니다. 네. 당신이 살린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복수예요.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복실. 한석균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강성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성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위 전절제, 림프절, 곽청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석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석균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진단, 위선암 3기, 림프절 전이 양성. 추가 치료, 항암화학요법 권고. 한석균이 서류를 보며 떨었습니다. 3기. 항암치료. 6개월간 항암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살 수 있나? 5년 생존율 약 45%입니다. 하지만 항암 잘 받으시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석균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5%.
그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반반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성진이 말했습니다. 한석균이 성진을 돌아봤습니다. 닥터강. 네. 넌 왜 날 살렸어? 성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복수하려던 거 아니었어? 복수는 성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살아서 감옥에 가는 게 복수입니다. 수술대에서 죽는 건 복수가 아니에요. 한석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옥? 검찰 조사 계속됩니다. 그리고 재판도 있고요. 성진이 일어섰습니다. 회복 잘하십시오. 재판정에서 뵙겠습니다. 성진이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루페가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성진은 루페를 안았습니다. 루페야, 우리 지금 뭘 한 거지? 루페가 성진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성모병원 한석균 이사장 위암 3기 수술 성공. 집도인은 3년 전 그가 무너뜨린 강성진 교수. 극적 반전, 원수의 생명을 구한 의사.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진짜 의사다. 원수도 살리다니.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진정한 의미. 한석균은 감옥 가야 한다. 하지만 강성진 교수는 존경한다. 성진은 뉴스를 보며 휴대폰을 껐습니다. 컨테이너 안. 루페와 단둘이 있던 성진이 루페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루페야, 이제 끝난 걸까? 루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 쪽을 보며 짖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드릴 게 있어서요. 이지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성진이 열어보니 USB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3년 전 그날 밤 CCTV 영상입니다. 성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CCTV? 교수님 락커에 누가 마약을 넣었는지 나와 있어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넣었습니다. 한석균 이사장 지시로. 성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한석균이 숨겼어요. 하지만 전 백업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검찰에 제출하려고요. 제 죗값 받으러요. 성진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증거, 결정적 증거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당연한 걸요. 이지은이 돌아섰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뒤돌아봤습니다. 좋은 의사 되세요. 계속.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성진은 USB를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성모병원 의국. 한밤중 이지은이 성진의 락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넣었습니다. 마약이 든 봉투. 그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성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성진은 검찰청으로 USB를 가져갔습니다. 검사는 영상을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한석균과 이지은 둘 다 기소할 수 있어요. 이지은 씨는 자수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양형에 참작되겠죠. 검사가 성진을 봤습니다. 강성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완전히 무죄 입증됐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의료계 관계자들, 그리고 3년 전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 성진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 피고인석엔 한석균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3개월, 항암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 강성진 씨,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이 일어섰습니다. 3년 전 저는 성모병원에서 임상시험 조작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신약 DH2471의 3상 임상시험에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데이터가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었습니까? 간독성, 신부전, 그리고 사망 사례 3건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경미한 부작용으로만 기재되어 있었고 사망 사례는 인과관계 불명으로 처리됐습니다. 성진이 한석균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석균 이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피고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성진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의사는 조직의 톱니바퀴일 뿐이다. 함부로 굴면 갈아 끼워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후 제 락커에서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마약을 한 적이 없었지만 이지은 간호사의 증언과 소변 검사 양성 결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진이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소변 검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간호사는 한석균 이사장의 지시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한석균을 돌아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한석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했고 부작용을 은폐했습니다. 한석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발하려던 강성진 교수를 제거하기 위해 마약 투약 혐의를 조작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그로 인해 환자 3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한석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분들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의 말에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제 어머니 강미선은 그 임상시험의 피해자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유방암 사기 환자였던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으로 그 임상시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부작용으로 급성 간부전이 왔고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은폐했죠.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도윤이 한석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어머니는 돈 때문에 죽었습니다. 피고인의 탐욕 때문에. 한석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유족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 임상시험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 딸은 겨우 32살이었어요. 살고 싶어 했어요. 눈물과 분노로 가득한 증언들. 방청석은 숨죽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석균은 의사로서 병원장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렸습니다.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선택했고 진실을 밝히려는 동료 의사를 음해했습니다. 그 결과 3명의 무고한 환자가 사망했고 성진 교수의 인생은 파탄났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한석균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위암 3기로 투병 중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사회적 제재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변호인이 판사를 쳐다봤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무슨 선처야? 암 걸린 건 자업자득이지.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한석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환자를 살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레지던트 시절엔 밤을 새워가며 환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석균이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경영, 실적 압박, 제약회사의 유혹. 그 속에서 저는 의사가 아니라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미선 씨, 그리고 다른 두 분, 제가 죽였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강성진 교수, 한석균이 성진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옳았습니다. 3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이야말로 진짜 의사입니다. 성진은 표정 없이 한석균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벌을 받겠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한석균이 판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행했던 임상시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중단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석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3건, 증거인멸교사, 위증교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의사로서 병원장으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가 한석균을 쳐다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중병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석균은 무표정하게 판결을 들었습니다. 12년. 환자 1명당 4년씩.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석균이 법정을 나서기 전 성진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한석균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성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진 선생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를 이루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루페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을 뿐입니다. 그럼 한석균 이사장을 용서하신 겁니까? 용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성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를 더 망가뜨릴 뿐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진이 루페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의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로. 대한의료그룹에서 계속 일하십니까? 아니요. 성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컨테이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년을 살았던 이곳을 떠날 준비를.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네. 어디로 가실 건데요? 성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성진이 열어보니 수표였습니다. 이건 3개월치 급여입니다. 받으셔야죠.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들 모두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이 정도는 받으셔야 합니다. 성진은 수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어머니 원수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의사 되세요, 성진 선생님. 부회장님도 좋은 경영인 되십시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도윤이 떠난 후 성진은 루페를 안았습니다. 루페야, 우리 어디로 갈까? 루페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디든 좋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주일 후 성진은 기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산골 마을. 의사가 없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루페는 성진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성진은 루페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차가 터널에 들어섰습니다. 어둠이 창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성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성진 선생님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급박하고 다급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청림의료재단 이사 김수연입니다. 급하게 연락드립니다. 성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청림의료재단. 대한민국 3대 의료재단 중 하나.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재단 이사장님이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국의 명의들이 다 와봤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과 그의 얘기를 듣고 성진은 루페를 내려다봤습니다. 루페가 눈을 뜨고 성진을 쳐다봤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살려주세요. 성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골 마을로 가는 길. 평화롭고 조용한 삶. 하지만 저 너머 어딘가에선 또 다른 누군가가 그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서울 청림의료센터입니다. 내일까지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진은 루페를 쳐다봤습니다. 루페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루페야, 우리 조용히 살 수 있을까? 루페가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글쎄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역에서 성진은 내렸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타기 위해. 루페를 안고 플랫폼에 섰을 때 성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봐. 루페가 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반대편 플랫폼에서 서울행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성진은 루페와 함께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산골 마을 방향이 멀어졌습니다. 대신 서울의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한석규는 교도소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복역 중인 그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사장님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이 남은 시간 동안 진정으로 반성하신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성진 올림. 한석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림의료센터. 성진과 루페가 도착했습니다. 초고층 빌딩, 최첨단 시설, VIP 병동 최상층. 김수연 이사가 성진을 맞이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70대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모니터와 튜브에 연결된 채 3주 전부터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뇌파는 정상인데 깨어나지 않으세요. MRI, CT 다 찍어봤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이고요. 성진은 환자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루페를 풀어줬습니다. 루페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킁킁. 환자의 머리 쪽을 집중적으로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침대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루페야? 루페가 뭔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였습니다. 침대 프레임 틈에 숨겨져 있던. 성진이 용기를 열어봤습니다.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수연이 용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수면제입니다. 대량으로. 성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이사장님께 이걸 먹였다는 건가요? 김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누군가 독사를 시도한 건가요? 성진은 환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루페를 봤습니다. 루페는 여전히 킁킁거리며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사건이 아닙니다. 성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음모,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진과 루페의 다음 여정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관심을 보여주세요.